사실 이제 저는 북한을 원래 지금 29년째 북한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코토라에서 이제 북한 경제를 분석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92년도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사실은 북한을 제대로 또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면 이 경제를 모르고는 북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아주 훌륭하신 이제 우리 장군님들 또 국방 안보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경제를 좀 이해하는데 좀 더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북한을 오래 하다 보면 종합적으로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뭐 경제를 한다 그래도 핵 문제도 봐야 되고 미사일 문제도 봐야 되고 뭐 북한 또 사회도 봐야 되고 뭐 종합적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북한 경제를 이해하는 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북한 경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북한은 경제가 굉장히 분절화되어 있습니다. 공식 경제라는 게 있고요. 이 공식 경제라는 게 이제 계획 경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 계획 경제 핵심이 결국 군수 경제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식 경제를 이해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선생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른바 이제 시장화, 장마당 경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비공식 경제, 이 사경제가 또 굉장히 지금 발달해 있죠. 1990년대 초 중반부터 이 북한의 재정이 완전히 고갈되면서 결국은 이 계획 경제가 붕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시장 경제가 굉장히 또 발전을 하고, 그리고 또 이 계속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 괜찮은데, 또 북한이 또 이제 제대로 정신을 차리면서 다시 또 계획 경제를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또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경제는 어떤 분들은 시장 경제가 압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또 보지 않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오면서 계획 경제를 굉장히 복원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계획 경제도 만만치 않게 지금 발전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 경제를 얘기할 때 이런 분절화된 구조를, 아주 기본적이라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북한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북한 경제를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도대체 공식 경제를 얘기하는 거냐, 이 비공식 경제 사경제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이게 혼합 경제 얘기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북한 경제를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북한은 우리 이제 고영원 선생님이 또 옛날에 계시면서 또 경험했던 거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당 경제가 따로 있고, 또 군사 경제 또 따로 있고, 민생 경제가 이른바 이제 내각 경제라고 할 수 있죠. 내각 경제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 경제가 제대로 작동이 됐다면 이렇게 분절화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계획 경제면 국가가 모든 걸 장악해서 정책을 수립을 하고 그걸 이행하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생산, 소비, 분배, 유통, 투자, 이런 부분들이 국가가 다 장악해서 제대로 작동을 하면 경제가 이렇게 분절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이 이 국가가 이 충분한 재정을 가지고 이 계획 경제를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분절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이해하시면, 이 북한 경제라는 게 쉽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설명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식 경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계획 경제를 복원하려고 하는 김정은의 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많이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제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지난 연말에 이제 사흘간 회의를 하고, 원래 1월 1일에 이제 노동신문이라든지 조선중앙통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상당히 장문의
이 보도문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전원에서 토론되고 결정된 내용들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이제 북한 연구자들에게는 이 자료가 정말 보물 같은 자료라고 저는 봅니다. 이 자료만 제대로 독해를 할 수 있으면 북한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적어도 공식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거라 하는 걸 이해하는데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라고 일단 우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에 이제 보고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북한의 노동신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중앙위원회에서 사업 정형, 노동당의 사업 정형과 국가 건설 그리고 경제 발전, 무력 건설과 관련된 종합적인 토의를 하고 이제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했는데 제가 이제 볼 때 이 새로운 길은 결론적으로 이 군사 분야보다는 경제 분야 쪽에 이 새로운 길의 방향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우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북한을 이해하는데 또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을 만들고 신형 무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경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체제 유지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판단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무기는 갖고 있지만 결국 주민들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이 우리 체제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구나. 뭔가 이 김정은 정권이 희망을 주고 있구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중요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이 체제 유지를 하기에도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을 저는 했습니다. 그만큼 전체 이 내용을 계속 제가 반복해서 읽어보면 결국 이 경제 발전에 많은 힘을 주력하려고 하는, 총력을 쏟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지금 대내의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 부분을 이제 한번 같이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현 정세는 자력 경생 대 대북 제재다. 그러니까 자력 경생과 제재와의 대결이다. 제재라는 것은 결국 미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기들은 자력 경생을 통해서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그게 핵심 김정은의 어떤 그 메시지라고 봅니다. 근데 이 자력 갱생이 뭐냐?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자력 갱생은 결국은 군사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자력 갱생이라는 게 지금 북한의 어떤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자력 갱생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의 자력 갱생하고 조금 이제 저희들은 다르게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김정은은 첨단 과학 기술이 견인하는 자력 갱생입니다. 첨단 과학 기술이 견인하는 자력 갱생.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 발전과 관련해서 핵심 생산 요소가 이 뭐 토지, 자본, 노동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과거도 물론 김일성 시대부터 북한은 기술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총대 중시 사상, 뭐 사상 중시, 그다음에 기술. 그래서 3대 뭐 사상이라 그래서 총대, 기술, 사상 이런 것을 이미 김일성 시대부터 강조를 해왔는데 이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이 과학기술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자력 갱생은 김정은이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자기들 나름대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걸 이제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토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자신감 없이 지금 자력 갱생하는 얘기 아니라는 걸 꼭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여기 이제 오늘 또 이 군사안보
또 훌륭한 또 군인 출신들이 많으셔갖고 제가 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게요. 이 언론에서도 거의 지적을 못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5차 전원회의 발표된 내용을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국들이 보유한 절대 병기들이 태어난 것도 커다란 성과이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과학기술의 쟁쟁한 인재부대가 자라난 것이 더없이 기쁘며 이것이 우리 당이 더 소중히 여기는 성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만은 뭐 핵무기라든지 또 미사일 이런 전략무기 개발 과정에서 이런 새로운 무기가 만들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국방과학기술 인재부대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지금 성장해 있다. 이게 더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과학기술자를 자기들이 이제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 이 국방과학기술자들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개발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민생 경제 쪽을 더 바라보면 그러니까 이 국방과학기술자들이 민수 쪽으로도 많이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이동이 되어 와서 이 금속, 기계공업, 금속이라든지 기계공업, 화학공업 이런 쪽에 투입이 돼서 또 생산성이라든지 또 효율성을 증대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그 부분을 저는 상당히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김정은이 지난 2019년 신년사에도 강조한 것이 그때만 해도 2009년 신년사를 발표할 때만 해도 조금 이제 뭐 남북 정상회담도 여러 차례 하고 또 북미 정상회담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경제 발전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갖고 있을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핵 무력은 완성을 했으니까 이 국방과학 기술자들이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자기가 노력하겠다. 뭐 그런 어떤 시사하는 내용을 신년사에 담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더 또 새롭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자력갱생 때 제재와의 대결인데 이 제재를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제재가 미국이 부과하는 제재가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 지금 김정은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 제재가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 경제 분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들을 이 전원회의 결정문에 많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좀 상당히 좀 세부적인 내용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가 당 창건 75주년이 되는 해다. 그리고 또 국가경제발전 전략 목표 수행의 마지막 해, 결산의 해다. 그런 맥락에서 좀 더 우리가 경제발전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경제 분야 정면 돌파 전략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볼 때 새로운 내용을 할 수 있는 것은 10대 전망 목표라는 겁니다. 10대 전망 목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가경제발전전략 5개년 목표를 내세웠는데 올해가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이 올해 되는 이 마무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10대 전망 목표 계획을 수립해서 관철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사실 북한은 계획경제 국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는 반드시 경제 계획이라는 것을 5년 단위든 10년 단위든 만들어서 그걸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해야 됩니다. 근데 1980년에 7차 당대회를 열어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16년까지 36년 동안 북한이 당대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 당대회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데
36년 동안 북한의 경제가 계획대로 운영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 조건은 재정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재정이 뒷받침 안 된 계획 경제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6년 동안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못하다가 2016년에 김정은이 7차 당대를 열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라는 이것도 경제 계획입니다. 그걸 처음으로 36년 만에, 물론 중간에 1993년까지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는데 한 번도 결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경제 어렵다 보니까. 근데 김정은이가 처음으로 36년 만에 제대로 된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올해 마무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성공적인 마무리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10대 전망 목표라는 걸 내세우는 겁니다. 10대 전망 목표는 1980년대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 선언을 한 겁니다. 이 10대 전망 목표는 주요 공업들, 금속, 공업, 화학, 기계, 농업, 생산 목표량을 1.5배, 2배, 3배 증산하겠다. 그 목표 제시입니다. 굉장히 원대한 목표입니다. 10대 정망 목표는. 근데 10대 정망 목표를 김일성 주석 때도 달성을 못했습니다. 결국 북한의 경제발전이라는 것은 경제개발의 목표는 생산량을 증대하는 겁니다. 생산량을 높이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실 GDP, 우리도 경제발전,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결국 경제발전 목표는 GDP 성장률을 높이는 거거든요. GDP라는 게 결국 생산입니다. 생산을 많이 해서 각 분야에서 생산을 많이 해서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개인의 소득을 높여주는 건데 북한도 비슷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으면 더 위축되고 어떻게 보면 이 국가경제발전 목표도 더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목표 설정을 하는 게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김정은 이 친구는 더 원대한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미스터리한, 저도 이게 북한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이런 이 제재를, 이 강력한 제재를 받으면서도 핵과 미사일을, 그것도 첨단 핵과 미사일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러면서도 더 원대한 경제 발전 목표를 세울 수 있을까? 근데요, 만약에 북한은 말로만 수치상 또는 선언적으로만 목표를 세워서 이걸 제대로 관철을 못한다. 이걸 주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요, 지도자의 권위뿐만 아니라 노동당의 권위가 추락을 합니다. 북한 사회, 우리 그 홍관희 선생님께서 정말 오늘 저한테 중요한 또 연구에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조지 캐난이 한 얘기입니다. 이건 저한테도 굉장히 이게 제가 주목해서 이게 북한을 더 바라봐야겠다고 한 부분들인데, 이 북한이 체제가 흔들리는 순간은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김정은이가 제시하고 있는 이런 목표가 제대로 관철이 안 될 때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제대로 관철이 안 되고, 또 10대 전망 목표를 세웠는데 이게 제대로 관철이 안 되고, 그러니까 주민 생활을 향상시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이 관철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누적되면 저는 그때 북한이 위험하다고, 북한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북한을 보면 내부 모순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도 내부 모순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조지 캐난이 얘기하고 있는 구소련의 어떤 구소련 내부에서 축적되고 있는 내부 모순들이 제 눈에도 보입니다. 근데 다른 한편을 보면 경제와 관련해서 보면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분명히
아버지 때보다는 훨씬 나아졌거든요. 훨씬은 제가 수식을 붙이는 게 제가 북에서 나오신 탈북하신 분들을 매년 한 100여 명을 만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용역까지 수행하면서 제가 최근에 나온 북에서 나오신 분들 계속 만나고 확인합니다. 적어도 김정일 시대에 있었던 뭐 꽃제비 굶어 죽는 사람은 시골 사람들인데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북한에 아사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이라는 게 수입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즐기는 것, 욕망을 추구하는 것도 이게 그러니까 끝이 없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분명히 이전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TV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북한의 어떤 건설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복지시설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북한에 머물면서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위락시설들. 그 제가 최근에 나온 북한 분들 만나뵈면요, 제가 가끔가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자기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기 와있지만, 북에 있었으면 더 정말 누릴 수 있는 게 많았는데, 여기 와서는 자기가 진짜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습니다. 여전히 자유가 억압당하고, 여전히 자기의 미래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누리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여기보다 낫다는 거죠. 자, 우리 고영 선생님이 뭐 저에 대해서 또 아주 흥미진진한 토론을 또 해주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북한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 자료를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과학기술과 인재 양성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김정은은 굉장히 참 제가 볼 때는 아주 현명한 정책을 쓰고 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제재라는 상황, 어차피 이 제재가 쉽게 해제되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 북한 내 인재들을 양성하는 겁니다. 국방과학기술, 국방 우선순위가 물론 국방 쪽입니다. 국방 쪽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자들을 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민생 경제 분야 이런 쪽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수천 명을 양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천 명. 그 과학기술 인재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정보통신 분야의 IT 기술자들입니다. 이 IT 기술자들이 미국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이버 어택이죠. 사이버 공격 능력이죠. 사이버 공격 능력을 저도 굉장히 제가 참 두렵게 바라보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분야들. 그러니까 과학기술과 인재 양성, 그리고 이제 우리도 과거에 그랬지만 일단은 생산량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절약. 지금 김정은 정권 시대에 들어와서 이 김정은이 한 말 중에서 제가 또 아주 흥미롭게 바라보는 대목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제 북한은 전력 생산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결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력입니다. 전력인데, 이 김정은은 어떤 노력을 하느냐면, 우리가 비록 어렵게 전력을 생산하고 있지만, 이 생산된 전력을 제대로 유지를 못하고 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생산은 어렵게 하지만 생산은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해 놓는데, 생산한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손해보는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누전되고, 생산, 예를 들면 곡물을 수확해도 수확된 곡물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 누전 비율을 이 국내 전력 전문가들이 보통 얘기하시는 게 20%에서 30%가 누전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어렵게 전력을 생산해 놓고 30%가 그냥 누전이 되는 겁니다.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2012년부터 김정은의 한 얘기들을 제가 이제 계속 관찰을 해보면, 이거 정말 말이 안 된다. 생산한 것을
제대로 유지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라. 그러면서 그쪽의 과학기술을 적용해서 전력을 누전을 최소화하는 그런 장비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통합 전력 체계라고 하는데요. 전력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전력의 누전율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근데 제가 하나의 예만 말씀드린 건데 모든 산업 분야에 이 통합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 소비 그러니까 낭비되는 현상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절약이라고 관련된 부분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품질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무조건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생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전원회에서 김정은이 강조하는 게 질입니다. 질, 품질입니다. 그래서 선질 후량의 원칙이라고 북한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우선은 질을 더 강조 우선시해라. 그리고 질, 후, 양. 그리고 이제 양적인 생산을 우선은 품질을 우선시하고 양적으로 많이 생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 얘기는 뭐냐? 이제는 그 양적 생산은 어느 정도 뭐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하니까 이제는 품질에 신경 써라. 품질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목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결국 전망을 해보면 이미 이제 제가 평가하고 전망을 많이 이제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원래 북한을 들여다볼 때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게 역시 국가경제발전 500년 전략 목표를 얼마나 이제 달성하느냐인데 사실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으면서 쉽지 않지만 이 국가경제발전 전략 목표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이른바 김정은이 얘기한 게 세 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군사 분야에 집중하다 보니까 경공업 분야, 민생 분야가 너무 좀 이렇게 낙후돼 있다. 그러니까 민생 분야를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써서 생산도 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좀 더 향상시켜라. 그게 국가경제발전 전략 목표의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그게 균형 발전입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제 군사 분야만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좀 이제 민생 분야를 좀 신경 쓰라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공장 기업소의 정상화. 이 앞부분과 관련돼 있지만 공장 기업소의 전반적인 정상화. 그리고 세 번째 목표는 지속 가능한 경제랍니다. 북한이 지속 가능한 표현이라는 것을 별로 사용을 안 했습니다. 김정일 시대는. 김정일 시대 들어와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성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 되도록 한번 우리가 토대를 만들어 보자. 그게 중요한 목표들입니다. 국가경제발전 500년 전략에. 그러면서 산업 분야, 산업별로 목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원래 이제 가장 주목할 분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대 전망 목표고, 그러면 이제 내각이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라, 경제발전에.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뭐, 당이 이제, 왜냐면 국가 재정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전부 각자 따로 먹고 살아라 이겁니다. 우리 고영원 선생님이 계셨던 외교부, 이제 외무성이죠. 외무성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외무성 스스로 먹고 살아라 이겁니다. 외무성도. 그러니까 해외 파견당한 외교관들이 외교 활동보다는 경제 활동에 더 치중해야 됩니다. 근데 각자가 그렇게 따로 이렇게 하는데 김정은이 계속 강조하는 게 경제를 내각이 책임지고 다 장악을 해라. 응?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분권화되어 있는 분출화되어 있는 경제를 내각이 다 장악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 특권 기관들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에. 그 특권 기관의 경제를 내각이 어떻게 컨트롤하겠습니까? 그래도 김정은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개혁인데요. 이 시장화입니다. 시장화는 사실은 지금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 핵심 요소는
결국 시장입니다, 시장. 만약에 북한이 김정은이가 시장을 제대로 탄압했다면 북한은 정말 경제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김정은은 시장 관리를 더 강화해라. 시장 통제를 강화해라. 그렇게 이번에 전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시장 활동을 억압해라. 시장 활동을 더 이렇게 축소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지금 김정은이 강조한 중에 하나가 평양은 중앙정부가 관여해서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지방들 그러니까 평양과 지방 발전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이것도 자기가 좀 이 사회주의 발전을 사회주의 강국을 지향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이 지역과 중앙 평양 간의 발전 격차가 벌어지면 이것도 굉장히 자기는 안 좋은 신호다. 이건 뭔가 이것도 자기 체제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지금 김정은이 하고 있거든요. 그 지방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앙재정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장을 발전시켜서 시장을 통해서 다양한 세금을 징수해갖고 그 세금을 통해서 지방에 공원을 만들기도 하고 지방에 타가수를 만들기도 하고 도로 정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재정을 대신해서 그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 발전이 안 되면 김정은이가 지방 경제라든지 뭐 이 지방의 공업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뭐 시간이 이제 5분에 마치려고 합니다. 다 돼서 지금 한마디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제 그 전원회의에서 얘기했던 핵심 키워드가 결국은 자력갱생과 정면 돌파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과거에도 그렇게 안 해왔느냐? 과거도 그렇게 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김정은이 앞으로 행보, 그러니까 정말 핵과 새로운 전략 무기를 어떻게 개발해서 보여줄 것이냐, 이런 것도 주목할 포인트긴 하지만 김정은이 경제 분야, 그러니까 경제 분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부적인 분야고 핵과 미사일은 대외적인 분야라고 저는 봅니다. 이 대내적인 부분이 안정이 안 돼 있으면 저는 김정은이가 막무가내로 핵 무사일 도발하기가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함께 보시면서 앞으로 북한을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